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의 세상만사 길거리 중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박준선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새 변호사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틈틈이 찾아오는 훌륭한 우리 전혁이 형, 그 다음에 우리 상원 형, 네. 우리 장 박사 같은 분하고 같이 삶을 공유하려고. 네. 공유는 그냥 우리가 같이 산다고 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네. 진정으로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전에 국회의원 할 때, 검사할 때는 네.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50대 중반 되니까 좀 철이 들고 네. 국회의원도 끝나고 이제는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비로소 공감이 돼서 네. 같이 이 코로나 정부에서 얘기하잖아요. 몸은 좀 떨어져 있고 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더라도 마음은 가까이 하자. 그래서 오늘도 사무실에서 5인 미만 네. 해가지고 족발을 딱 시켜서 소주 한잔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그 성장 과정을 보면은 이제 본인 스스로 도시민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새누리당이었나요?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이었죠. 2008년도. 네. 한나라당 쪽으로 입당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나는 이제 검사를 했는데 검사할 때 공안검사를 시켜서 네. 했고 공안검사를 하다 보니까 국가보안법 등등 보수화가 네. 된 거예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딱 검사 그만둘 때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직후에 뭐 강금실 장관이 오고 요새 추미애 장관이 온 것처럼 2000년 그 무렵에 이제 그 강금실 장관이 와서 이제 검찰 개혁한다, 네. 뭐 하고 그다음에 검사를 시끄럽게 막 검사와의 대화도 뭐 하고 막 있었고. 시끄러울 네. 때야. 근데 그때 제가 잘 나가던 법무부 검사였어요. 네. 법무부 국제법무과의 엘리트 검사, 유학 갔다 와서. 네. 그런데 그 강금실 장관이 온다 할 때 그때 우리 법무부에 있던 또는 검사들 선배들 10년 20년 선배들이 네. 술을 마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강금실 같은 사람이 장관이 오면 내가 검사를 때려친다. 네. 하면 네. 마음에서 막 욕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뭐 나는 뭐 강금실도 선배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왔는데 그 선배들이 강금실 장관한테 고개를 숙이더라고. 안 그만두시죠? 안 그만둘 뿐만 네. 아니라 충성맹세 하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10년 20년 후에 내가 검사 계속 있다가 보면 나도 저렇게 앞다르고 뒤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시류를 따라갈 수밖에 그래서 이제 없겠네요. 검사를 그만뒀는데 검사 그만두고 어디 뭐 좀 이렇게 갈 데 없나 봤더니 한나라당이 네. 그래도 국가보안법을 폐지 반대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하고 척져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을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이제 가다가 보니까 교훈도 됐고. 바로 공천 받은 걸로 아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아니고 입당을 해서 4, 5년 동안 그때 법률 자문이었나요? 뭐 그 타이틀이 있었는데. 뭐 하여간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그때 한참은 그때 환장할 때라 네. 국회의원 하려고 이제 한나라당 가가지고 네. 심부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바로 안 시켜주던가요? 나는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네. 검사하면 당연하게 공천 줄 줄 알았는데 네. 그거는 별개고 한나라당에 또 충성하고 네. 그리고 또 그때 한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박근혜한테 충성하는 사람 충성하는 그 이명박, 누가의 네. 뭐 이명박은 그때 아직은 그때 서울시장일 아직은, 때고 네. 그러니까 박근혜한테 충성하지 않으면 뭐 안 되는 분위기. 네. 그때 나는 그때 누구한테 충성할 줄도 몰랐고 충성하는 방법도 몰랐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공천 탈락 한 2번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한 네. 4년 걸려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명박 쪽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네. 이명박하고 직접 다니고 이명박 대통령의 계열. 주변에 네.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뭐 물어보고 뭐 어떻게 하냐 뭐 선거법은 어떻게 하냐 네. 물어보다 보니까 도와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공천은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그 방법을 잘 몰랐다가 나중에 그런 식으로 연결된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장 박사 혹시 국회의원 하고 싶으면 네. 나랑 따로 얘기하면 내 방법론을 하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 내가 공천 탈락 2번에 탈당도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대받고 그것도 39살부터 43살까지 해보니까 공천 탈락에 거기서 돈 써서 공천되는 애 네. 그다음에 뭐
아버지, 엄마 치마 아빠 찬스, 폭대에서 엄마 찬스. 엄마 하는 애, 네, 장인 어른 손잡고 가는 애, 네. 베레베를 많은데 나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국회의원이 한번 돼보려고 하다 보니까 네.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막상 돼보니까 내 입으로 됐잖아. 네. 그래서 내 스스로 자랑스러웠고, 그래서 그렇게 자랑스러운 기운이 어떤 걸로 작용하냐면 누군가에게 고개를 안 숙인다는 거지. 네. 가령 장인한테 손잡혀가지고 뭐 당시에 박근혜한테 고개 숙였으면 장인한이 하는 얘기도 들어야 되고 박근혜 얘기도 들어야 될 거 아, 아니야. 공짜 점심은 없는 겁니다. 없지. 근데 나는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인 뭐 그런 적 없고 네. 뭐 나 뭐 누구한테 신세진 거 없고 내가 고생해서 몇 번 엎어졌지만 그게 되니까 박근혜도 원오브댐 네. 그 다음에 뭐 이명박 대통령도 나 공천 뭐 주변에 도움 됐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결정적으로 결정적으로 한거 신세지는 아니니까 없다. 그냥 그 소위 말해서 다이다이로 네. 이렇게 가서 할 말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국회는 오래 못해요. 아, 그러니까 시- 그 앞에 뭐 조정혁 의원도 있고 박성원 네, 박성원 평론가도 계시지만 계시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국회의원 되기가 힘들고 네. 국회의원 되더라도 오래 못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검사도 그런 사람들 검사 오래 못해. 그래서 검찰총장을 하고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사람이 돋보이는 이유는 그런 검찰총장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총장이 돋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검사답고 총장다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총장으로서 저 정도는 당연한 건데 네. 국민들은 저런 총장도 있구나. 저런 검사도 있구나. 네. 근데 사실은 검찰총장은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당연한 거 원래 우리가 그래요. 당연하게 보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나 이런 분들이 좀 당황스러운 게 네. 내가 검찰총장을 시켰으면 당연히 예상되는 내가 독사를 키워서 내가 독사를 검찰총장을 시켰으면 독사는 내가 물으라고 할 때만 물어야 되는데 네. 나까지 물으면 곤란하잖아. 그건 이제 독사를 조련한 사람의 입장에선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그럴 줄 알았지. 네. 근데 독사는 독사거든. 안 가리거든. 피하 그렇죠. 구분이 없거든. 네. 윤석열 총장은 피하 구분이 없는 사람이거든. 법대로 그렇기 하겠다.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제대로 된 검사하고 제대로 된 네. 검찰총장을 하고 있을 뿐인데 사람들이 또는 여권에서 또는 지금 문재인 정부나 이런 쪽에서 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함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검사니까 네. 상당히 호평을 하고 지금 지지율도 23%까지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한 해 만에 그런 그렇죠. 것까지 나온 거예요. 공안검사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딱 오. 한마디로 정리해서 김정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몇 년 하셨죠? 공안검사. 공안검사는 제가 검사 생활을 한 8년 반 했는데 네. 공안검사는 그 중에서 한 5년 네. 광주, 울산, 서울에서 한 5년 반 정도 했는데 김정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센 그 인질범 가령 뭐 지강원이 옛날에 이런 애들이 인질 네. 한두 명 갖고 있으면 충분히 국가 공권력으로 네. 잡을 수 있잖아. 네. 근데 천 몇백만이 넘는 북한 주민들을 인질로 잡고 있으니까. 있고 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남쪽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의 상당 부분의 공포심, 네. 그 다음에 마음, 그러니까 핵 협박. 이런 것까지 다 갖고 있으니 이것은 단순한 그런 한두 명의 인질을 잡은 인질범이 네. 아닐 정도인데 그러니까 공안검사 출신으로 재단하기는 좀 힘들지만 내 입장에서는 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 그 다음에 우리 중국, 네. 미국 이 외교 관계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김정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삶에 그만큼 크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재단하거나 함부로 평가하고 네. 함부로 우리가 하기는 힘든 거예요. 네. 너무 넘어왔어요. 우리 삶에. 음. 그래서 김정은에 대해서는 어떤 본인이 나이도 젊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현재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우리 네.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기 싫거나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이미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그렇지. 네, 그런 얘기.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냥 잘 살아야지 뭐. 그냥 우리가 내가 국회의원 4년을 했는데 국회의원 할 때는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내가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서울법대 면접 볼 때, 검사 면접 볼 때, 그 다음에 국회의원 공천 면접 볼 때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왜 여기로 왔느냐? 왜 서울대를 왔냐? 왜 사법고시를 갔냐? 네, 그다음에 왜 국회의원 검사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불살하겠다라는 취지로 항상 얘기를 해요. 근데 지나서 생각해 보면 거의 90%는 출세욕이야. 네. 그 다음에 어릴 때 트라우마, 보상심리 이런 것들 때문에 법대를 가고 네. 공부를 하고 고시하고 국회의원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국회의원 끝나고 나서 지금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은 역시 출세욕이었고 보상심리였구나. 진정한 봉사정신이라는 것은 네.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매우 디테일한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요새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요새 내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아주 힘들고 복잡한 분들이 찾아와요. 네. 이런저런 인연으로. 근데 옛날에는 내가 국회의원 할 때는 뭐 20만, 30만 우리 주민, 그 다음에 뭐 우리 5천만 우리 국민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거대 담론을 다루하고 예산을 뭐 몇십조 하고 몇백조 하고 이런 하고 뭐 전철을 까내마내 하는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더 소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새는 그런 한 분 한 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런 한 분 한 분에게 최소한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희망을 주는 것, 이게 내 요새 보람이다. 전체 유권자보다는 요새는 구체적인 개인 한 분 한 분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이런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보람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죠. 헌법책 보면 네. 국민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헌법책에도 추상적 국민, 뭐 구체적 국민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 특히 배운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게 국민, 국가 얘기하는데 그 추상적인 얘기는 결국은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노론서론들이 네. 3년상 5년상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고 예속 논쟁과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면 네. 그거는 인생 자체가 더덥다. 그건 조국 선배가 나의 대학 선배인데 그 사람이 한 얘기들을 많은 얘기들이 다 옳은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 얘기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느냐? 본인의 삶은 그렇지 않거든. 근데 그 삶 중에서도 자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아주는데 내 아들, 딸, 애새끼들도 내 새끼가 소중하니까 내 눈물 좀 닦아줄게요. 네. 애도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원도 가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했으면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그래 나도 애새끼 키우니까 인정한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말만 하고 네. 실제로 지는 애새끼 눈물 닦는데 치중했다면 우리 국민들이 쎄하게 배신감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배신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말은 네. 우리 그 장 박사도 그렇지만 누가 나한테 너 아프냐? 머리카락이 없네? 요새 안색이 안 좋네? 라고 말하는 걸로 위로도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거는 점심 안 먹었지? 밥 사줄게. 네. 그 다음에 국물. 얼른 먹어. 네. 그 다음에 국물 좀 먹어. 하고 밥 한 끼 사주는 사람 또는 밥 한 끼 지어주는 우리 엄마의 따뜻한 밥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놓칠 때 그게 우리가 국민들 우리 이 국민 중에서 유권자도 있고 피선거권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헛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 끝나고 나서 변호사 하면서 그런 걸 깨달았어요. 왜냐면 옛날에 국민들이 또는 주민들이나 그 시권자들이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장관이 와서 의원님 정말 훌륭하십니다라는 칭찬에 만족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은 전혀 기억도 안 나고 하는데, 지금 어떤 분이 와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이 네. 날아갈 뻔한 거를 지켰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다음에 사위 망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지켜서 우리 애가 그나마 그래도 쫓겨나지 않고 집에서 따뜻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이게 더 나한테 진실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부터 현역 여당 의원들, 국회의원들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헛꿈을 꾸는 거고 네. 헛사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야 공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나고 보면 다 무대 위에서 이제 잠시 이렇게 연극을 하다가 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통령 네. 역할을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비서실장 역하고 민정수석 하는데, 지나고 보면 그때는 배부르고 등 따수가 있지만 지나고 보면 더 허해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처도 있고 또 정치를 해서 또 살아나기도 하고, 그 중에서 누군가는 충남도지사가 되고 뭐 강원도지사가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또 서울시장이 되고, 근데 또 다 어떠한 일로 해서 다 감옥도 가고 네. 자살도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남겨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추억하면서 또 밥을 지어 먹어. 그래서 나는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런 삶의 이것은 매우 숭고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에서 이 정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역할은 매우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자기가 무슨 주역이고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고, 그거는 뭐 대통령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이번에 누군가는 법무부 장관으로 새로 임명이 되고 누군가는 공수처장이 되고 했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 다 헛거예요. 네. 이 또한 곧 지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장 박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좀만 겸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진중하게, 네.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삶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결국 밥이 곧 국민이고 밥이 곧 하늘이다, 그런 말씀이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는 민주주의, 누구는 얘기하지만 밥주의가 최고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밥주의. 감사합니다.